되셨나요? 그럼 우리 프로 논술러 친구들도 논술을 열심히 준비하겠네요. 오늘은 진이와 가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논술 꿀팁을 준비했어요. 지난번 자서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도 선배들이 아는 꿀팁들을 총동원할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며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인문 논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문 논술은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채점이나 해제를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학원을 다닐 여건이 안 된다면 하루는 풀고 하루는 해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풀어보는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와 비슷한 논술 유형을 가진 학교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좋은데 만약 정말 너무 급하다면 그 학교의 기출만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문이나 생윤 같은 기본 상식을 알고 길러두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채점만 해주는 학원이나 인강도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대 논술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성대는 빠르게 제시문을 읽고 분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1번 문제가 무조건 두 가지 견해로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1번을 틀리면 바로 나가리가 되니까 이 문제는 꼭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풀면서 A 혹은 B 입장으로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문제를 위해서는 그래프나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면 좋고 3번 문제는 내 글쓰기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평소에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는 보통 자신의 견해 혹은 1번의 견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성대 논술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오는 종이가 아니라 일반 줄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를 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많이 빽빽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3번 문제는 정말 꽉꽉 채웠을 정도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적 개념과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시중에 있는 교과서 출판사들의 모든 수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수학적 개념과 정의 그리고 증명 과정을 손으로 하나하나씩 쓰면서 익히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수학 개념을 익힌 후에는 기출을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자기가 응시한 거잖아 학부들의 3개년치 기출 혹은 많으면 5개년치 기출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해설과 자신의 풀이를 비교하며 해설에 맞춰서 자신의 풀이를 바꾸는 걸 추천드릴게요. 학교마다 여러 가지 해설을 인정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원하는 방향성을 하는 학생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풀이 방식을 맞추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저는 딱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수업 방식이 몇 분 동안 이제 논술 시험을 응시를 한 뒤에 그걸 해설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자신이 쓴 해설을 채점한 뒤에 그걸 받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 합격생들이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그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설을 보면서 자신의 풀이를 맞춰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보다는 기출을 조금 더 푸는 걸 선호를 했고 저 또한 논술 준비를 했을 때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학원에서 푼 문제들을 복습하는 것 대신 기출을 열심히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논술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은 교과서를 본 뒤에 기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똑같이 추천드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제시문을 분석해보면 앞에 있는 제시문은 수학적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제시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함수 혹은 특정한 숫자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제시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개념들을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을 조금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원리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교과서의 비중 한 80%를 두고 20%는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약학대학 자연계 논술을 봤는데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동국대 약대 논술을 본 뒤에 태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4번 출구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경쟁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그해 당시 약대 논술이 661대 1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가 상업자였기 때문에 부사장을 가서 문을 열었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절반밖에 없어서 아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고 앉았긴 했지만 이제 저 또한 그때 최저를 맞췄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응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험이 저한테 잘 맞아서 잘 풀어
있었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엎어지는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 저희 때는 또 과탐 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탐 논술 준비를 안 했을 경우 그 좀 힘들었다는 걸 이제 직감한 아이들은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나 최저를 맞추면 되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저가 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가르님은 자연계 논술을 보셨는데 저는 인문계 논술을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4논술을 썼는데 성대가 제일 처음 논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떨려가지고 거의 1시간 일찍 갔는데도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풀어봤던 거 계속 보고 있는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쌤한테 쌤 저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냈는데 쌤이 막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대로만 하면 분명히 붙을 거라고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이번에 성대에서 이런 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올라갔죠 언덕을. 근데 일단 가장 놀랐던 건 진짜 잘생긴 예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제복 입은 이제 아는 건데 ROTC 분들이 와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학술전문관에서 논술을 봤었는데 진짜 그가 엄청 높진 않은데 이제 헉헉거리면서 가는데도 이제 눈 정화를 하면서 가니까 올라가자마자 진짜 너무 떨렸는데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와 여기 진짜 잘생긴 사람들 너무 많다 무조건 이 학교 와야 된다 이러고 전화를 하고 이제 긴장을 조금 풀고 논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논술쌤이 나올 것 같다고 했던 문제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긴장이 진짜 싹 풀리면서 와씨 나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쓰고 원래 약간 인문 논술 자연계도 그럴 수 있는데 인문은 특히나 약간 쓰면서 여기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삘이 엄청 오거든요. 근데 그날 딱 언덕을 내려가는데 와 붙었다 2학번 성대 2학번이다 이러고 내려가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아닌데 논술 한 타임 끝날 때마다 방송국에서 방송을 틀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들리는 노래를 계속 들어가면서 되게 힐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성균관대에 처음 오시게 되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기회도 너무 많고 언덕도 너무 심해서 강도 찾아가기 힘들고 이제 기회도 헤맬 수 있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 계신 청년분들, 알림이분들 그리고 ROTC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성대 논술에 대한 모든 것을 탈탈 털어보았는데요. 부디 이 영상이 미래의 논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입학하신 다음에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또 영상을 찍으셔야죠. 앞으로 있을 논술 떨지 말고 잘 치르고 오시고요. 은혜 가득 카츠처럼 스튜디오에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세요. 2023학년도 논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